안녕하세요. 종골람입니다.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번에도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 젊으신 분들은 아마 단타 막 하는 분들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수가 2,800명이 넘는데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건 같은 성격에 있는 채널들 다른 채널들한테 밀린다는 얘기고,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뭐 그게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나는 그런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내 방식대로 이 컨텐츠를 만들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종목 필터링 할 때 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목균형표는 이 전환선이라는 것과 기준선이라는 것과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그리고 후행스팬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후행스팬을 매매 활용하시는 분이 있던데, 제가 아무리 봐도 후행스팬은 정말 필요가 없는 지표고요. 이 전환선과 기준선, 선행스팬, 선행스팬 2, 1, 2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맹신할 수 없지만 하나의 매매 기법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은 없다. 다만 관찰은 해야 된다. 항상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지표로 종목이 검색이 됐을 때 백데이터를 모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작업은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마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는데, 이게 뭔지 찾아보신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차트에다가 한번 넣어놨는데, 자, 이 주황색이 선행스핀 1이 위에 있을 때요. 여기는 선행스핀 2가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선행스팬 사이를 이렇게 위에 있는 지표의 색깔이 덮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걸 어떤 분은 요걸 색깔을 동일하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구분하는 게 좋다고 보고, 뭐 저는 평소에 이걸 잘 쓰진 않지만 의미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전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환선은 잘 보이나? 네, 전환선은 9일간의 최저값, 최고값을 더해요. 그리고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재 주가 밑에 이렇게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 기준선은 동일한데 26일간의 그것을 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형광색, 파란색 있죠?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락할 때는 이 노란색 전환선이 기준선 밑에 있고요. 상승할 때는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로도 추세를 볼 수 있겠지만 이건 너무 단기여서 일단 이건 제껴놓고, 그럼 선행 스팬 1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스팬이라 그러면 그 영역, 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스팬, 이거는 뭐와 뭐의 값이냐면, 일단 선행 스팬은 오늘의 전환선 오늘의 전환선 값과 오늘의 전환선 값과 오늘의 기준선 값을 더해요. 이걸 더해서 전환선 값이라면 9일간의 최저값, 최고값에 나누기 2한 값이고, 기준선 값이면 26일간의 최저값, 최고값을 나누기 2한 것이에요. 이거를 26일 앞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26일 앞에 표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선행 스팬 2는 뭐냐면 52일간의 평균값, 52일간의 최고 최저값의 평균값이죠. 52일간의 최저값, 최고값을 나누기 2한 거를 26일 앞에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스팬 2가 조금 더 둔감할 거고 선행 스팬 1이 조금 더 예민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사실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맹신할 수는 없지만 주가 흐름의 추세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많이 봐본 결과 이런 구간들 한번 볼게요. 이런 구간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는 모습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나 계속 봤어요. 봤더니 주가가 선행 스팬 1이나 2를 돌파하는 건 큰 의미가 없더라. 다시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기준선이 이 구름대를 넘겨주면 추세의 전환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여기도 볼까요? 기준선이 이 파란색 기준선이 구름대를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구름대를 벗어났을 때 말고 기준선이 이 구름대를 벗어났을 때 요날 있네요. 요날 이게 돌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보면 요때 뚫어주고 돌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 라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멘탈도 잘 붙들어야 되고 요런 구간도 보면 요날 뚫어졌죠. 요날 뚫었습니다. 주가는 밑에 있지만 기준선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이렇게 들고 눌림목 나오고 이렇게 들었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 빼면서 저점을 확인을 했어요. 어쨌든 주가는 우상향을 하더라. 그죠? 이런 구간들이 항상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그 다음에 이런 백데이터들을 자기가 찾아서 좀 확신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차트 모양상 많은 시세를 주고 상승을 다 반납을 하고 다시 돌리고 있구나. 이 돌리는 과정에서의 업앤다운은 필요하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점을 확인하고 뭐 이런 구간에서 사도 되죠. 대신에 분할 매수. 그죠? 또 여기까지 저점을 주더라.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때 좌절할 필요는 항상 없다. 이 긴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면 좋다.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기준선이 구름대를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평균값이 우상향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기준선이 뚫어준다는 거는 이 상승할 때는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그죠? 상승 중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 하락 중에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횡보 중에만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주가는 항상 하락과 상승과 수렴, 하락과 상승과 수렴을 반복을 하죠. 상승, 하락, 수렴. 그죠? 수렴 중에 다시 상승. 이게 위로 대세 상승이 나올지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수렴 구간에서의 박스권에서의 파동이 나오고 적어도 기준선이 구름대를 뚫어주면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거를 제가 잡아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제가 휴니드라는 종목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휴니드 오늘 퍼스텍이 상한가를 갔는데 같은 이슈로 휴니드도 올랐는데 휴니드는 상승이 좀 덜 나왔네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반등 나올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왜? 요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죠? 요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지표기 때문에 제가 요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검색기에 검색된 종목들을 한 번씩 볼게요. 기준선 선행 돌파라는 이름이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상승과 하락, 수렴을 반복하더라. 상승과 하락, 수렴을 반복한다. 그리고 수렴 구간에서는 업앤다운으로 파동이 나온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차트에 표시를 해둔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기 싫으네요. 일단은 전환선은 뺄게요. 전환선은 빼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도 뚫고 나서 상승이 나왔죠. 그죠? 다시 여기서도 한번 뚫어서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 파동이 나왔고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첫 번째 해성산업. 해성산업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죠. 굉장히 싼 종목이다. 퍼가 1이 안 된다. 그죠? 퍼가 1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5일선 매매했을 때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었죠. 이때도 5일선 매매할 수 있었고 이탈 없었고 다시 올라타서 상승 죽고 바로 뚫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우상향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런 눌림이 나올지언정 우상향이 나오겠죠. 지금 시장은 확실히 고평가된 종목들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장인 건 확실해요. 그죠? 그리고 대신에 오늘 또 호재는 뭐였냐면 달러는 오르는데 저평가된 종목들 가치주들에는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장은 적어도 하락은 하지 않을 거다. 요런 곳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고평가된 종목들은 좀 내리고 저평가된 종목에는 돈이 들어오는, 그래서 좀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면 성장주들이 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DRGEM, 여기는 이제 그 엑스레이 디텍터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도 실적이 매우 좋다. 2020년도에 200억을 벌었고 올해는 그보다 좀 못 보네요. 어쨌든 주가는 2020년도 이슈로 해서 많이 상승이 나왔고 죽었다가 수렴을 끝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더 내려봤자 뭐 얼마나 더 내리겠어요? 물론 재수 없으면 이런 하락을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충분히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파동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수급은 좋지 않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2022년도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인하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뉴스만 조금 검색해 보면 됩니다. 콤텍 시스템이 이렇게 고개를 들었네요. 그죠?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 콤텍 시스템도 제가 유튜브 초기 때 많이 리뷰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큰 상승이 나왔었고 그대로 다 반납을 했습니다. 자, 실적이 좋지 않아요. 이것도 뭐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통합, 뭐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돈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봉 LS가 오늘 매집봉이 하나 나왔죠. 매집봉. 이거 왜 이렇게 질이 안 좋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장 초반에 시초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네요. 제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뭐 이슈 나온 건 없더라고요. 돈은 잘 벌고 있다. 또 매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 근데 뭐 위 앞에 매물대가 많으니까 죽겠죠. 죽은 다음에 모습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도 되겠다.
그 다음에 테크윙도 이제 구름대를 뚫었죠.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요런 파동이 나오는데 저점을 높이고 있구나.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네. 그리고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또 돈을 잘 벌죠. 반도체 검사 장비, 폴더블 패널 외관 검사기 공급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요. 폴더블? 그러면 주가가 우상향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고평가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278억 순이익, 내년부터 성장할 전망이라고 예측값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하필 내가 여기서 하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저점을 높이고 이런 잔파동을 만들고 올라가는 종목이었고 기간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태니 우상향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삼강 MNT는 주가가 밑으로 깔렸는데 이게 뚫어졌죠. 아까도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주가는 밑에 있는데 뚫어준 종목들은 다시 또 올라가더라. 그러면 여기가 이 잔파동의 저점일 확률이 있겠네요. 그 수급을 보니까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강 MNT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 근데 고점이긴 하네요. 좀 무섭다. 그죠? 이런 거는 뭐 안 사도 됩니다. 유비쿼스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수렴이 끝난 종목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게 하락이 나왔었죠. 하락이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수급은 매우 좋다. 기간이 계속 사고 있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도 오늘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이런 것도 보면 반등이 나온 다음에 하락 파동이 더 작았죠. 이게 힘이 없는 종목이면, 뭔가 수를 쓰는 종목이라면 여기까지 빼거나 할 텐데, 여기서 횡보하면서 구름대를 뚫어줬다. 그러면 뭐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실적은 전년보다 좋아진 상태입니다.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종목을 필터링을 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준 다음에 저점을 최대한 저점에 잡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5일선 매매를 해도 되고요. 보세요. 이런 것도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5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5일선을 이탈하면 21선 이탈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락 파동이라면. 근데 뭐 요런 데서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 요런 데서 매수했을 수도 있겠죠. 무조건 분할 매수, 그러면 분할 매수 했으면 수익 구간을 반드시 줬을 거고, 이런 데서 또 매매를 했으면 많은 수익을 먹을 수 있었다. 그죠? 말로는 쉬운데 직접 하면 어려운 이유는 내 마인드가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오늘 현대차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왜 현대차를 굉장히 좋게 보냐면 시대에 맞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케일이라는 책에 보면 기업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기업들이 대부분 현재 잘 나가는 제품에 단기적인 보상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못한다 인데, 최근에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외 기업들 인수합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현대차도 선두주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인가요? 보스턴 뭐죠? 아무튼 로봇 기업 하나 있잖아요. 찾아봐야겠다. 잠시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기업이 앞으로 미래를 버틸 수 있냐 없느냐를 저는 알 수 있다고 봐요. 현재 수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올해 6조 6천억
순이익 예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뭐 뉴스 또 보면 싱가포르 또 메가 팩토리 짓죠. 메타 팩토리였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반면에 도요타 같은 기업들만 보면은 확실히 비교가 되잖아요. 도요타 주가 바닥을 치고 있죠. 전기차 이 생태계 변화에 애써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는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하나도 마찬가지고 GS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빠르게 변모하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 주가가 어둡지만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검색기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해요. 제 검색식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자, 일목을 들어갈게요. 일목 치면 여기 기준선 돌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기준선이라고 그랬죠. 전환선이 아니고 기준선이 선행 스팬 2를 상향 돌파 후 지속입니다. 이렇게 하고 볼게요. 그러면 118개가 나와요. 제가 검색식에 뭐뭐 썼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 하나 썼네요. 그죠? 기준선 선행 스팬 2를 상향 돌파 이렇게 하니까 36개 나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요거 좀 지우고 볼게요. 여기다가 지표를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뭐 볼린저 밴드를 넣어도 되고요. 볼린저 밴드로 가서 기간 내 가격 기준선 돌파, 종가가 상향선을 5봉 이내 돌파를 한 것만 보여줘. 그러면 9개가 나오네요. 보면 현대모비스, 해성산업, 고려시멘트, 콤텍시스템, 대봉 LS, 동성화인텍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딱 보이죠. 여기를 넘겨주면 매매를 하거나 요런 파동에서 저점을 높일 때 저점을 낮추지 않을 때 매수 가담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짜도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필터링을 해서 매매 대상 그 종목을 이렇게 내러윙을 하는 거죠. 좀 좁혀놓고 내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 가격대에 오면 매수를 한다거나 진입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선이 선행 스팬 2를 상향 돌파 후 지속이고 여기에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이동평균의 추세, 주가 이동평균에 나는 단기 추세를 상승하는 거를 보고 싶어. 그러면 52평은 당연히 상승하고 있을 거고요. 22평이 상승 추세인 종목만 보여줘. 그러면 이제 21개로 좁혀지죠. 이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뭔가 깔끔하죠. 121선도 돌아서 61선도 돌아서고 있고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났고 추세선도 돌파를 했고 포스코 엠텍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솔트룩스 업앤다운이 좀 심하긴 한데 고점을 한번 넘겼네. 고점을 넘기고 죽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제가 이전에 차트를 보면서 한번 검증을 해드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쓸데없는 선행 스팬은 후행 스팬은 지우고 그리고 보지 않는 전환선도 지우고 볼게요. 이렇게 보면 좀 뭔가 명확해 보이죠? 기준선도 좀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꿀게요. 이렇게. 자,
좀 명확하게 보이죠. 이런 구간도 뚫어줬고 상승 눌림목 상승 쌍봉 찍고 죽었네요. 여기 상승 나왔지만 완벽하게 추세 변경을 하지 못했고 눌림 나오고 수렴한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그죠? 매매해도 될까요? 솔트룩스 이런 것도 좀 찾아보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가 충분히 수렴 과정을 거쳤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네. 아, 얘네가 마켓컬리 투자사라고 했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윙 투자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수급을 보면 기관 외국인이 심심치 않게 샀구나. 특히 기관이 많이 샀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매매하면 됩니다. TY 홀딩스는 저평가 기업이고 유비커스는 드림텍 지분도 가지고 있고 수익도 좋아지고 있고 앞에 이런 수렴 구간을 거쳤구나. 저점은 낮추지 않고 빵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수급도 좋았어요. 기간 수급도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내로잉을 해서 매매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KPS 이거 뭐하는 회사지? 이런 데서 매집이 들어왔네요. 매집봉 있고 매집봉 있고 매집 있고 상승이네요. 여기 뭐하는 회사인가 볼게요. OLED 디스플레이 원판 제조, 그죠? OLED 마스크 인장기. OLED 네. 이런 추세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